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비밀수첩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변호했던 카메라 촬영죄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범죄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범죄 사실을 보면은 피의자는 2000 몇 년경 어디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있던 칸에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다라는 겁니다. 압수조서를 한번 보실까요? 압수조서를 보면은 카메라 촬영 이용 사건이고, 여기 피혐의자는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자로 범죄 사실을 일체 인정하여 임의 제출하여 법관에 영장 없이 압수하다 라고 써있죠. 자, 이렇게 이 의뢰인분이 내가 불법 촬영한 게 맞다 라고 경찰에서 자백을 한 상태로 변호를 해달라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의뢰인분이 억울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억울하시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사실 화장실 옆 칸을 촬영한 적이 없는데 수사관들이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자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를 협박해서 허위로 자백을 받는 사건이 있을까요? 제가 절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건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의뢰인분 경험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의뢰인분이 주말에 가족들과 TV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벨소리가 띵동 하고 울립니다. 누구누구 씨 계십니까? 문 열어보니까 경찰관 한 3명이 서 있어요. 지금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 지금 같이 안 가시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체포하겠다는데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집에서 당황한 상태로 경찰서를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잔뜩 긴장해 있는 상태로 경찰차에서부터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누구누구 씨, 언제 어디 화장실 갔었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옆칸 촬영한 거 맞죠? 그건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그 옆칸에 있던 피해자가 핸드폰 카메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 피의자분 화장실에서 후다닥 뛰어나오는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알아요? 아, 그게 아니라요. 뭐 맘대로 하세요. 거짓말해도 됩니다. 어차피 증인 증거 다 있는데 거짓말하면 피의자분만 불리한 거예요. 제가 경찰 생활이 20년인데 진짜 우리 피의자분 생각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뻔한 거짓말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면은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면 검사님이 선처해줄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러면 선처 못 받습니다. 막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의뢰인분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는 막 최악의 결과만 떠오릅니다. 체포당해서 수갑 차고 교도소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버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네, 맞습니다. 제가 불법 촬영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허위로 자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상황 같나요? 실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어지러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는 크게 2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고요. 2번째는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고의부터 볼까요? 여러분, 고의가 뭔가요? 너 이거 일부러 했지? 고의로 했지? 아니야, 실수로 한 거야. 일부러, 알고 하는 게 고의입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카메라 촬영죄, 이 조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를 보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문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거, 이 부분이 바로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 옆칸에 뭐 할까요? 뭐 옆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증거로 남겨서 신고하려고 촬영을 하려고 했다. 혹은 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급하게 볼일을 보고 만세 부르다가 그만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으로 옆칸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다면은 사실 사람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실행의 착수가 뭐냐? 이건 범죄를 완성하지는 못했어도 시작은 했다는 겁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미수죄로 처벌됩니다. 살인 미수죄, 절도 미수죄, 카메라 촬영 미수죄. 그래서 이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의뢰인분이 자백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요즘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사건이 잘 없는데 이 사건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조사를 한 번 더 받기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불기소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불기소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은 사건 번호, 고소인,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 결국 주문, 피해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라고 돼 있죠. 자, 인정된 사실. 피의자가 화장실 용병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후 옆칸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들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근데 피의자는 땡땡땡땡땡 하려고 했을 뿐 사람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피의자의 의도, 우리 의뢰인분의 의도인 거죠. 카메라 촬영죄에 고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한 게 뭔지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듯한 검사가 생각했을 때 말이 되네, 처벌받으면 좀 억울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만한 진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긴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제출한 판례입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 대상자를 찍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거나 이런 행동이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분은 그런 실행의 착수가 없었기 때문에 촬영 미수죄로도 처벌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피의사실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이 사건 의뢰인분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혹은 남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잘못한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죄로 형사처벌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셔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혼자 잘못 진술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가 2배, 3배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비밀수첩이었습니다.